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3년 특례, 자, 문과, 인문계죠? 자, 국어입니다. 국어 지필고사, 필답고사. 대치동 스카이슈 교육 특례 합격의 캠프로서 오랫동안 레전드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 졸업하고, 스카이슈 교육, 자, 특례 지필, 아울러 말이죠. 국어 전반적인 또는 논술 전반적인 바로 교육원장, 노한기 원장입니다. 자, 저도 이제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이제 학교 교사로서 좀 오래 그냥 공부하다가 직무에 충실하게 하다가 이제 입시가에 나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3년 특례, 3년 이상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재원이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 같이 부모님과 거주하고 기거하면서 뭐 국제학교랄까 또는 중국 같은 한국계 국제학교 다니다가 이제 일단은 우리 한국에 바로 전화 가서 또 여기서 졸업할 수도 있고 또는 졸업하고 왔는데 어쨌든 3년 때 자격이 되니까 지필고사 이제 원서를 내고 지원하는데 글쎄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가 영어, 국어 그 다음에 이과가 영어 수학을 보다가 올해 금년도 전형에서 영어를 뺐죠. 수학, 국어만 봅니다. 이과는 수학, 국어는 영어, 국어는 문과. 그다음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 자, 그 다음에, 자, 국어, 동시에 보죠, 문과. 그 다음에 이과, 영어, 수학, 동시에 보죠.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국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앞부분에 어느 대학이든 경희대든 숙명여대든, 그 다음에 인하대든, 아주대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든, 앞부분에 말이죠, 꼭 문법이 나오잖아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영어 문법은 그래도 국제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배웠지만은 국어 문법은 좀 디테일한 게 있어가지고 쉬운 듯, 어려운 듯,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죠? 애매하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는 국어가 이제 문법이요. 언어와 매체에서 5문제 나오죠. 45문제 중에서. 그렇지만 일단은 뭐랄까. 이제 건국대학 기준하면 이제 국어 40문제 중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이제 문법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작년도 기출문제 있잖아요. 40문제 중에서 먼저 6문제 국어 문법으로 출제된 문제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현장 강의 지금 이쪽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죠. 제 학습은 어때요?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 대치동 본원, 자, 음마사거리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4호선, 7호선 총신대역, 이수역 쪽에 직영 학원이 있습니다. 두 학원 선생님들 순환 강의하면서 직접 강의하고 저도 국어 직접 지도하고 현장 강의. 아울러 지구와 장점이 뭡니까? 화상 강의죠. 원격으로 지방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 어때 기국에 늦어가지고 아직도 중국에 있다. 어찌됐든 해외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 베트남에 요즘 많이 가니까요. 하노이 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상으로 강의도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건국대 특례합격의 어떤 메카로서 자, 거의 만점에 준하는 점수를 받게 합니다. 해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반드시 할 겁니다. 자, 건대 경희대가 좀 까다롭죠. 물론 숙명계도 까다롭지만 인하대 아주대 까다롭지만 참고로 자, 2026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2029 기출문제. 제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일단은 자체 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 자, 문법 강의는 말이죠. 우리 안선주 선생님께서 단원별로, 영역별로 있죠. 자, 의문. 자, 그 다음에 있죠. 문장, 단어. 자, 등등 여러 가지. 자, 문법의 4대 요소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 인터넷 강의 있죠. 인강. 자, 스카이프에 들어가면 인강이 있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문법 영역별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겁니다. 자, 요 강의는 어찌됐든 말이죠. 건국대학교, 어때요? 2026학년도 바로 완벽한 국어 만점을 해서 2025학년도, 2024학년도 기출문제 있죠? 이 강의는 어때요? 슬림화해서, 자, 여러분께 쭉 한 인터넷 강의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와서 어때요? 소수정예를 맞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과외식으로 관리형 학습을 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의로서 일단 작년도 기출문제 건국대학교 문과, 자, 국어, 자, 문법에 해당 6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좀 애매했을 때 어떻게 공략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이 공급해 드릴 테니 그래가지고 자, 그 인터넷 강의 1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강부터 쭉 하는 어때요? 자,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 목차는 말이죠. 2029 기출뿐 아니라 2024까지 여러분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2024 이전에 2010년부터 2023년도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주로 여러분하고 같이 어때요? 그리고 유사 문제, 적중 문제 엄청 훈련 많이 할 거니까요. 자, 참고로 이제 저희가 주말 몰입반 학원의 현장 강의죠. 현장 강의 같은 경우 주말 몰입반 어때요? 자, 수학은 주로 주 3일이고, 자, 국어 영어는 주 2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주중 몰입반 또는 오전반 또는 오후반 저녁반 다 있습니다. 그다음 토요일 몰입반 있죠. 주말 몰입반 이런 강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오는 날의 개강 날입니다. 현장 강의 그죠? 현장 강의.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화상 강의. 지방에 있거나 아직도 귀국이 안 된 수험생들. 저희 그 스카이피규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죠. 실시간 화상 강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맞춤 첨삭 경우 지도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지필교재가 있죠. 지가 국어는 어때요? 샘터 국어.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샘터 영어, 수학은 샘터 수학. 그 자체 이제 브랜드가 샘터죠. 샘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강의도 별도로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 좀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최고 명장들. 저는 국어를 총괄하죠. 자, 수학의 영어는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이원재 선생님 팀, 그죠? 영어는 어때요? 자, 우리 정화인 어때요? 영어 총괄 팀장 성교견대 나오셨죠? 자, 일단 기라상한테 베테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와서 국어 연구 총괄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우리 어때요? 우리 탁태김 선생님 서울대 영무과 나왔죠? 영어 연구소 총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 선생님 어때요? 자,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죠? 수학연구소 총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있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순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있어요. 자, 현강뿐 아니라 바로 어때요? 화상 강의도 그렇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이 강의는 주로 이제 어때요? 자, 국어 중심 강의고, 아까 말씀드린 데 어때요? 시간표가 여러 갈래가 있죠? 국어, 재수생, 주중 강좌반, 그래서 주 이틀반 또는 주 3일반, 특히 이제 문법이 약한 수험생들에 대해서 문법 강좌가 있고 또 종합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고3 재수, 주중반, 주로 저녁반, 그 다음에 낮반, 오후반, 그 다음에 어때요? 주말반도 있죠? 토요일반 또는 일요반. 특히 이제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주 하루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은 국어는 총괄적으로, 자, 독서뿐 아니라 문학, 그죠? 자, 문법. 근데 고전문학은 비중이 높지가 않죠. 특례 학생들은 참 부담되기 때문에, 그죠? 마시고. 어제 해외 특별전형, 아무튼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생의 70%가 거의 최근 5년간 입시 결과죠. 수강생의 70% 이상은 거의 다 있죠. 건국대 지원자들의 경우는 70%가 합격이 됐더라. 강조드립니다. 자, 뭐, 60명 내외로 이제 정원인데, 학과별로 소수 인원, 정원율이 2%잖아요? 자, 그런 점 아시고, 어찌됐든 말이죠. 3년 특례, 그죠? 12년 특례, 그 다음 탈북자 전형,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그 특례 어떤 그 전형 기저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말이죠. 수의과 대학은 어때요? 수의과 인성 면접이 따로 있죠. 이 면접은 전문가들이 따로 진행합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자,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말이죠. 각종 전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때요? 저희가 1월부터 쭉 한 있죠. 4월. 자, 진행하고 있죠. 5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6월 1일부터 자, 7월까지 해서 그야말로 아주 뎁스가 깊게, 그죠?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강좌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 점 아시고, 혹시나 준비가 덜 된 수험생들의 경우,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어때요? 스카이피규어 이게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 강의 있죠? 이걸 활용을 잘 해보십시오. 특히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단원별로 있죠? 단원별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선수 선생님. 자, 건국대학교 작년도 기출문제 있죠? 자, 일단은 영역 1, 첫 번째 문법 단원이죠? 1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2번 이 OT 강의는 바로 이 첫 번째 강의로서 6문제 국어 문법을 정리하는 강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총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국어 문제 500점 만점으로 카운트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점, 10점, 15점, 20점. 그죠? 배점이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국어 문제 봅시다. 문법입니다. 2025학년도. 기억 리을 좀 발음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 된소리. 우리가 말이죠. 예사소리 그래. 예사소리. 예사소리 어때요? 기역, 디귿, 그죠? 자, 비역, 뭐 이런 것들. 그드부, 그죠? 그드부. 그 다음에 어때요? 예사소리를 우리가 한자로 평음이라고 해요, 평음. 자, 그 다음에 있죠? 된소리. 되게 난다, 그 말이야. 빡빡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빨리 나니까 경음이야, 한자로. 그죠? 가벼울경자. 가벼울경자. 자, 그러니까 이거 뭐죠? 끄뜨뿌, 그죠? 끄뜨뿌. 그러니까 예사소리가 어때요? 된소리에 바뀌는 게 뭡니까? 자, 된소리 되기죠? 한마디로 어때요? 한자로 표현하면 경음화, 그죠? 가벼울경제입니다. 가볍게 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아주 거세게 나. 거센 소리. 거센 소리. 한자로 어때요? 거세다는 거 격음이죠. 격음. 격하다 그 말이에요. 격하다, 그죠? 자, 그래서 거센 소리는 어때요? 자, 크, 트, 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거센 소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평음에다가 뭐냐? 히읗이 합쳐져, 히읗. 그죠? 히읗이 합쳐져서 그, 트, 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거센소리 되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격음아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음, 경음, 격음. 그러면 여기서 된소리 되기 바로 경음화죠. 한마디로 기역이 쌍기역으로, 디귿이 쌍디귿으로, 비읍이 쌍비읍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게 바로 된소리 되기다 그 말이야. 그럼 된소리가 되려면 발음을 해보면 대충 느껴져요. 끝뜻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는 오늘도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그죠? 어때? 기억이 있죠? 앞에 니은이 있습니다. 자, 니은의 경우는 어때요? 코에 어때요?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긴죠? 해서 발음되니까 비음이라고 그래. 느무으, 그죠? 느. 코에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기죠? 좌음은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어디서? 발음기관인 곳에서 바로 니은은 어때요? 코에서니까 느, 그죠? 그러니까 비음이야. 비음과 어때요? 그드부 계열이 만나면, 그드부 서주죠? 그드부 서주를 뭐라고 그래? 자, 무성음이라고. 성대가 울리지 않아, 그죠? 그드부 서주. 그래서 말이죠. 일단, 자, 그드부 서주 무성음 계열이죠. 자음 중에서 성대가 안 울려. 자, 그러니까 말이죠. 비음하고, 자, 그 다음에 무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은 기역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어때요? 자, 평음 기역이 된소리 쌍기역이 나니까 어때요? 된소리 되게 됐네요. 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발음해봐. 도착해. 오,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보니까 어때요? 도착해가 됐죠? 그렇잖아요, 이거. 응? 그러니까,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기역이 됐어. 됐죠? 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 이건 거센소리냐? 그죠? 거센소리. 거칠게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격음하다, 격음하. 그죠? 된소리 되기가 아니고 거센소리 되기.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어때요? 된소리가 아니고 거센소리 되기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때요? 여러 따져가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뭐 웬만큼 배우는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있죠? 갈증할 때 보니까 니은, 오케이. 지읒이 나왔죠?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드부 쓰지. 무성음 계열이죠. 성대가 울리지 않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뭐야? 합리적으로, 아하, 이거 된소리 되겠구나. 그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냐? 르. 흘러가면서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겨져. 흐를 유자니까 유음이야, 유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드부 쓰지 무성음 주변에 바로 옆에 인근에 어때요? 유음이나 비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있죠. 된소리 발음이 되기 쉽다.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변에는 어때요? 니은이 기억에 영향을 줘. 자, 비음이, 니은이 어때요? 유음이 지읒에 영향을 줘. 무성음에, 그죠? 갈증이 나고, 갈증. 그죠? 당연하죠? 갈증이 나고, 갈증. 된소리 되게 됐죠? 잠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쭉 가다가 어때요? 자, 국수를 먹었다. 어허, 또 보니까 시읒이 더 가리죠? 시읒,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보니까 어때요? 받침, 기억도 무성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드부 서주는 무성음끼리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이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뿌,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쓰, 그죠? 자, 등등. 이런 식으로 있죠? 된소리 되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주변의 환경이 있으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뭡니까? 된소리 되기로 발음이 자연스럽게 된다. 국수, 쌍시옷이 나오잖아. 그죠? 쌍시옷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발음해보면 되겠으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자, 된소리 되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된소리 되기 찾다 보니까 어때요? 세 개는 된소리가 됐는데 하나는 니은 뭡니까?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거친 소리가 됐죠? 거센 소리. 그래서 도착해가 됐으니까 기억이 됐으니까 된소리가 아니고 뭐다? 거센 소리다. 그래서 일단은 평음은 어때요? 예사하게 나는 거야. 그드부 쓰지. 그죠? 된소리 되기는 뭡니까? 되게 나는 거죠. 되게. 우리 된장할 때 뭡니까? 된장, 그죠? 되게 빡빡한 장. 맞죠? 자, 되다 그 말이야. 되다. 자, 그래서 일단 끄트푸 쓰지. 거센 소리 거치게 된다. 끄트푸 쓰지. 그죠? 크트푸츠. 네 개잖아요? 거센 소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2025년도 바로 뭐야? 첫 번째 특례의 자, 국어 기출에 바로 자, 문법제 6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된소리 되기였다.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어때? 의의 발음에 대한 탐구죠? 자, 자, 쭉 가니 있는데, 의는 이중모입니다. 자, 이중모로 발음한다. 자, 용어는 뭡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그러죠? 동사나 형용사는 어때요? 원래 이다로 끝나는데, 뒤에 어미, 말꼬리가 어때요? 연하게 붙어가지고 있죠? 쩌는 어떻게 해요? 자, 어때요? 저로. 자, 여로. 쩌로. 그 다음에 연어, 무조건 어로 발음한다, 이게. 그죠? 쩌는.
다만 예래의 예는 바로 에로도 발음한다.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바로 이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단어의 첫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입니다. 단어의 첫 글자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죠. 다만이야, 다만. 예외죠, 예외. 그렇잖아? 예외야. 원래는 이중모음 우로 발음한다 그 말이야. 그죠? 원래는 표준 발음법이죠. 자, 표준 발음법의 발음의 원칙인데, 자, 이제는 말이죠. 이런 예외를 갖다가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봅시다. 선택지 1번. 희망의 의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니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의가 이로 발음이 되는데, 자, 희망의 첫 소리가 히읗이죠. 히읗 자음이야, 그죠? 그럼 어때요? 1번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봅시다, 그죠? 한마디로, 자, 의가 있는 그 음절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다. 희망할 때 히읗이야.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음절의 글자입니다. 의는 이로 발음한다. 여기서 자음 뭐가 되죠? 1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히읗이잖아, 그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암기할 거 없어, 그죠? 1번 따라서 오케이입니다. 해당이 돼. 자, 두 번째, 의사의 의는 단어의 첫 음절은 첫 글자란 얘기죠. 의를 이로 발음한다. 자, 의사가 한 단어죠, 단어. 한 단어입니다, 단어야. 이 단어의 첫 음절이야. 첫 글자니까. 단어의 첫 음절에 해당하므로, 자, 이로 발음한다? 어때요? 단어의 첫 글자니까 이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죠, 이죠. 요건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외란 말이 없잖아, 그죠? 여기서 이외란 말이 없어. 오히려 첫 음절 그려버렸단 말이야. 따라서 이외란 말이 필요를 하는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결과적으로 다만 네 번째 맞지가 않는다.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있죠. 뭐 전부 다 암기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친절하게 해도 돼요. 일종의 사용 예를 주잖아요. 국어사전의 원칙이죠. 국민의 의는 조사에게 애로 발음할 수 있겠다. 어때요? 국민의 할 때는 관형격 조사죠. 국민의 권리를 꾸미니까 관형어죠. 국민이라는 이 단어에다 의가 붙어서 관형어를 만드니까 관형의 자격을 부여하니까 관형격 조사라고 그랬죠. 조사는 어때요? 일단 단어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문법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국민의 희망, 국민의 발전, 그죠? 자, 국민의 어때요? 선거. 어때요? 전부 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관형어를 만드니까 관형격 조사라고 그러죠. 어찌됐든 의가 조사이면은 애로 발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죠. 또는 허용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나 봅시다. 조사의 의는 어때요? 애로 발음할 수도 있다. 단어에 쭉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위의 의는 의로 조사 나오죠. 조사는 애로도 발음할 수 있다. 애로도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나와 있는데 어때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래야 내용 정리하는 거야. 암기해도 문제를 빨리 풀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거창하고 문제 내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동의의 의는 첫 음절이 아니기에, 그죠? 의가 어때요? 첫 음절이 아니야. 오케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거나 또는, 자,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 첫 음절이 아닐 때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거나, 이중모음이라는 건 뭡니까? 의, 그죠? 두 개 다 발음이 된다는 거야. 이중모음. 자, 그 이중모음 얘기 어디 나오죠? 요거. 첫 번째, 이중모음 발음하거나, 또 두 번째로, 어때요? 자,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자, 자음을 예래 이외의 예는 예로 발음한다. 자, 그 다음에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맞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성이 된 게 바로 어때요? 요 마지막 4번 선택지에 바로 진술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말이죠. 일단은 첫 음절이 아니기에 했는데, 첫 음절 이외의, 첫 음절 아니기에 이로. 단어의 첫 음절 아니기에.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동의의 의는 첫 음절이 아니기에. 자, 아니게 이중문으로 발음하거나 또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나왔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현재 2번의 경우는 답이 어때요? 그대로. 자, 의사의 의는 단어의 첫 음절에 해당하므로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문제 자체가 어때요?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일단 2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의 경우는 다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거 단어의 첫 음절에 해당이 되므로 했는데, 첫 음절이기 때문에 이로 발음한다. 첫 음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 이로 발음한다. 그런 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이 된다. 2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말이죠. 4번의 경우는 아까 1번하고 2번 등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두루두루 정리해 볼 수가 있고 해서 일단 2번의 답이, 자,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바로 2번이 되겠더라 하는 거. 잘못된 걸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질문에 문맥에 맞게 적절히 사용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 말이죠. 어때요? 자, 표준어. 그죠?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해당이 되죠. 표준어이면서도. 자, 뭐뭐로써 약혼식을 가름했다. 원래는 출발이, 어때요?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갈다,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올터네이트. 그죠? 자, 올터네이트. 자, 갈다란 동사죠. 동사인데, 여기에 말이죠. 자, 음이 붙었죠.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갈다란 동사에 음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자, 바로, 자, 명사가 바뀌었죠. 명사 됐죠. 명사. 자, 명사. 자, 그러니까 갈다. 그죠? 자, 명사형 음이죠. 자, 플러스 어때요? 자, 하다. 여기 어때요? 자, 여기 보니까 가름했어인데 S가 돼가지고 과거에 의미가 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갈다, 교체하다죠. 의미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가름했다. 그죠? 대체했다 그 말이니까 이건 그대로 하죠. 흔적이 없죠. 원래는 가름하다야. 기본형이 맞죠? 이런 거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니까 현재 1번의 경우는 그대로 적합조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문제는 말이죠. 2번하고 3번이 보니까 자, 디귿이냐 받침이 디귿이냐. 그죠? 자, 일단 말이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말이야. 호응관계죠. 불길이, 산에서 불이 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럼 겉이라는 것은 어때요? 표피야, 표피. 자, 그런데 원래는 어때요? 자, 자, 걷잡을 수 없이. 자, 그래서 있죠. 원래는 거두다, 걷다, 잡다. 자, 그래요. 거두다, 잡다라는 거예요. 잡다는 어때요? 일종의 바로 진정시키다.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잡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줄어든 게 바로 겉이죠. 겉. 그래서 겉잡다 해가지고 뭐가 되냐? 꼼짝 못하게 하고 진정시키다. 그런 뜻이야. 그죠? 자, 그래서 겉잡을 수 없다. 없이. 이런 구조로 있죠. 쓰이는, 문맥 쓰이는 게 바로 이 구절이죠. 자, 그러니까 진정시킬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말이야. 자, 따라서 있죠. 디귿이 아니고 바로 디귿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귿이 아니고 디귿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 나온 것은 이거는 원래 걷다야, 걷다. 그죠? 걷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 점에서 걷다하고 잡다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거두다인데 이것이 이제 어때요? 약간 축약이 돼가지고 겉 이렇게 된 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의 경우 있죠. 자, 일단은 거두다. 축약이 된 겉 디귿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때문에 틀렸고, 반대로 이것은 어때요? 자, 원래는 겉이야, 겉. 겉이라는 게 바로 어때요? 자, 표피 또는 자, 외부. 자, 그러니까 잡다야. 그러니까 겉을 봐서, 겉모양으로 봐서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bout가 되겠죠? about 대략 그런 얘기야.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일단 이것은 어때요? 디귿이 아니고 바로 티귿이 돼야 된다. 겉 표피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 피상적으로 보아서, 그죠? 대충 보아서. 자, 그다음 4번의 경우죠. 안개가 거치네. 원래는 말이죠. 걷다. 그죠? 플러스 히가 들어가가지고, 자, 걷다라는 거 바로 뭐야? 흩어지다 그런 거죠. 자, 여기저기 어때요? 안개들이 흩어져서, 그쵸? 흩어져서. 근데 안개들은 말이야, 흩어지는 거, 또는 구름이 흩어지는 것은 스스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서 어때? 밀려나면서 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동이에요. 피동. 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 피동 전미사로서 패시브죠.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 자, 걷다. 한마디로 거침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거치니. 그래서 원래는 어때요? 걷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근데 안개나 어때요? 구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바람에 불어서 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겉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아까 나왔죠? 겉히다입니다. 거센 소리가 돼요. 해가지고, 자,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자, 이게 피동 전미사 이가 있어. 반모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영향을 줘가지고 티귿을 어때요? 치읓으로 바꾸게 만들어. 그죠? 자, 그러니까 디귿이나 티귿이 이 모음과 함께, 그죠? 이 반모음과 함께 하면은, 맞죠? 이 절반만 발음하는 거. 자, 이것이 또 하나 뭡니까? 이 모음과 또는 이 반모음과 결합이 되면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겠죠? 지츠츠는 뭡니까? 입천장에 덮개가 생기면서 나는 딱딱한 소리. 그래서 뭐라고? 구개음이라고 그러죠? 입구자 덮개겠자. 자, 구개음이죠, 구개음. 한마디로 있죠? 이것은, 자, 원래는 이건데, 희가 붙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거센 소리가 된 다음에 구개음하고 한 번 더 이루어졌죠?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으로 변한 겁니다. 지츠. 자, 학교에 같이 가자. 티귿 자음이 이 어때요?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부터가 이모음 원내서 어때요? 같이 가서 구개음아. 맞죠? 야, 너 굳이 집에 가고 싶니? 어때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 왜? 부사를 만든 이모음하고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구개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1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죠? 어찌됐든 말이야. 음문의 변동. 이 측면에서 바로 된소리되기 나왔죠? 거센소리 나왔죠? 또 하나 구개음화 나왔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음문의 변동 문제가 의외로 요소에서 끼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저 마시고. 자, 그래서 안개가 거치니, 원래는 걷다야, 디귿, 걷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나 해용사 같은 어떤 용언, 활용하는 이 단어들은 말이죠. 기본형을 많이 좀 설정을 해야 돼. 어때? 걷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자, 이건 이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확한 우리말의 어떤 그런 일종의 바로, 자, 성향을 갖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단어의 성격 같은 거.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자, 이것은 어때요? 안개가 거치니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자, 안개가 거치니.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한마디로 음문의 변동은 있지만 어찌됐든 안개가 거치니 디귿, 그 다음에 디귿. 1번의 경우는 가름하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답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안개가 거치니, 원래 거치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현상에서는 어때요? 그대로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자, 여기 나온 것은 바로 충분하게, 그죠? 1번이래 답이다. 라고 이제 우리 상정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름하다는 대체하다. 아유, 어떻게 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의문의 변동이 되면서 이렇게 표준어로 쓰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이건 내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어때요? 구개음화까지 간 사례다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더 이상 표준어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겉바에다가 그러니까 신념 그대로 있는 거야. 그죠? 피동 형태로서. 자, 문장 성문의 호응 관계죠. 호응 관계. 어떻게 이제 문장 성문의 호응에서 이루어졌는가. 자, 그걸 보는 거니까. 자, 뭐냐. 항상 여러분들 말이죠. 주술의 호응 관계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죠? 또는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 이런 관계. 자, 문제는 주어죠. 상점 전시된 상품들이 낯선 장소로 이동되었다. 서술어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문제는 이동되었다. 큰 구조상 호응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예 외워도, 그죠?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때요? 장소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번 오염된 환경이, 이게 주어죠?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이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두 개는 봉문이야. 그죠? 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건 좋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자, 환경이 깨끗하려면 어때요? 사람이 아니죠. 환경, 무생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어때요? 환경 스스로다가 깨끗하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니까 피동으로 바뀌어야죠.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맞죠? 깨끗해지려면. 한마디로 하여지다, 해지다. 그죠? 하여지다, 해지다. 문맥적으로 해서 이거 피동이 돼야 돼, 표현이.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이거 사람이 하는 서술의 백이야? 따라서 어때요? 이것은 환경이 주어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되려면, 뭐 또는 깨끗하게 되려면, 해지다, 뭐뭐 하게 되다. 뭡니까? 전부 다 피동이죠? 사물이 주어기 때문에 피동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일단은, 자, 아웃. 그렇죠? 가정과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까 있는데, 자, 여러분들 1번 봐.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2번의 경우는 어때요? 환경이 다시 깨끗하게 되려면, 다시 깨끗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선택지 봅시다. 가정과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과 손실이 있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있게 될까요? 자, 가정과 기업에서는 단체, 집단일 땐 주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에서도 되죠? 집단이고 또는 단체일 때는 주어의 격조사가 바로 에서가 될 수도 있죠. 주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편 목적어죠. 목적어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을, 오케이, 엔드니까 손실은 목적어 to입니다. 입게 된다. 어때요? 서술어 to가 되죠. 그러니까 손실이 입다에 해당이 돼. 목적어 서술어. 그런데 불편을 입다? 이건 호응이 안 되죠. 따라서 말이죠. 여기서는 어때요? 5원에 해당한 V1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가정과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맞죠? 자, 불편을 겪고, 이래야 호응이 됩니다. 자, 손실을 입게 되니까, 이래야 호응이 되죠? 요건 맞지만 이것은 어때요? 호응되는 게 없으니까 3번의 경우도 잘못된 것이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걸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이것은 어때? 일반적으로는 생략 가능하죠? 자, 누군가가, 그죠? 후에버야 누군가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하다. 자, 목적어입니다. 서술어입니다. 그죠? 자, 뭐뭐 있고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맥락적으로 맞는 주어는 생략이 가능해. 그죠? 아니,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맥락적으로 어때요? 가능한 주어는 어때요?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니까 참고로.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답이 4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것도 말이죠.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복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있죠? 하나 확실한 걸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기출. 자, 문법에 해당하는 쫀이죠? 자, 4번까지 했고, 4번까지. 자, 그 다음에 있죠? 5번, 6번. 자, 질문을 주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5번, 6번. 자, 따로 나왔는데,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간단하게. 독해죠, 독해. 독서. 옛사람들은 말을 적게 한다. 말을 적게 한다. 핵심적인 거. 이거 소중하게 여겼다. 말을 적게 한다. 소중하다. 됐습니다. 키워드를 잘 봐. 자, 말을 하는, 자, 이유는 자기 뜻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여겼을까? 뭔가 의문을 제시했죠? 물어봤습니다. Q. 그죠? 자, 물어보고, 단지 말할 것만, 말할 만한 것만 말해야 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건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게 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되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할 때 바로 이 4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부당한 경우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죠? 군자 얘기 나왔죠? 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경우죠? 또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 나가 나왔죠? 스스로 느끼는, 깨우치는 거,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익히지 못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거를 저거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오케이. 그죠? 자, 군자라 선한 사람의 케이스 같은 예를 좀 긍정적인 예를 들었죠? 그네들은 말을 적게 해. 그죠?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그 말이야. 나도 그런 군자나 선한 사람 좀 하고 싶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보면 적절히 하는 거, 자신을 경계한다. 나가 나왔죠? 오케이. 선인들의 말을 인용했죠? 그래, 권위를 높인다. 오케이. 그렇잖아. 아무래도
옛사람들 있죠. 선인들의 권인, 군자 같은 사람들. 근데 부정적 일화가 아니죠. 긍정적인 사례니까. 이 선인들은 긍정적인 거야. 3번 잘못되어 있네. 의문을 제기했다. 앞에서 있죠.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왜 여겼겠는가라고 물어보는 말로 시작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잘못된 것이다. 뭐 어렵진 않죠. 단편적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속담의 입글에 말에 대한 관계 유사한 거.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자,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말은 많이 하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죠? 그런 점에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고기는 씹어야 하고 말은 해야 맛이다. 이것은 뭐야? 오히려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냐. 그죠? 보기에 어떤 주제와 관계없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운 말 사용이니까 주제가 안 맞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말의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이 예시문은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주제와 약간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답은 자 1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어찌됐든 말이죠. 첫 번째 건국대학교 2020학년도 바로 첫 번째 강 1번에서 2번 가지고 문법조언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있죠. 꼼꼼하게 어때? 세팅을 잘해야 시험장에 가서 오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깜빡하면 놓쳐버리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 강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현장 강의를 통해서 만점 막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의를 봅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